전기장의 세기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전기장의 세기라고 말하는 것은 알파벳 E를 써서 저렇게 표시를 하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정해졌냐 하면 단위 전하당 포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포스가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먼저 생각하자고요. 다만 이 관계식에 있기 때문에 요 벡터와 요 벡터가 같은 방향이다 라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기와 힘은 다르다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장의 세기에서는 이제 포스가 물론 B라는 것에 어느 정도 관계가 돼요. 비례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방향이지만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하고 이거는 항상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F라는 것은 Q라는 것에 움직이는 전하에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속도가 제로라면 힘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멈춰서 있는 전하에는 힘이 작용을 안 하는데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전류라는 얘기죠. 흘러가는 전하니까 전류에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힘이라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에 관계가 되긴 하지만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크기에는 비례하겠죠. 크기에는 비례하겠고 이런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요걸 합해서 이 힘과 이 힘을 합해서 우리는 포스라는 것은 Q의 E뿐만 아니라 Q의 VB라는 이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로렌츠라는 사람이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로렌츠 포스라고 그래요. 로렌츠 포스가 이렇게 전기장에 대해서도 또한 자기장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자료에 보는 것처럼 자기장의 세기는 분명히 자기장의 세기도 이랬었어요. 여기 크로스 프로덕이 항상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로스 프로덕이 안 나왔다 그러면 뭔가 내가 미스했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 자기장의 세기도 전류하고 방향 벡터하고 크로스 벡터,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장의 세기가 이것에도 수직이야 이것에도 수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전류가 흘러가는 이 전류하고 이 전류는 다른 전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전류고 이건 그게 아니라 그것에 이 전류에서 생성된 자기장 때문에 또 다른 흐름이 영향을 받아서 힘을 받는다 그런 뜻이니까 여기에도 전류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전류하고 이 전류는 다른 전류단 말이에요. 전류간의 그런 뜻이에요. 전류간의.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것에도 수직이고 이것에도 수직인 그런 힘이 작용한다니까 자기장은 크로스 프로덕의 세기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기장의 세기라는 식과 자속 밀도를 우리가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자기장에 작용하는 힘도 생각하면서 로렌츠 포스로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되 자기장에 의한 힘만 살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해서 요식을 이제 굳이 살펴볼 건데 요식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포스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전하가 이렇게 미소 전하라고 한다면 미소 전하라도 어쨌든 그것이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즉 전류로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속 밀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요걸 구동시키는 전류가 따로 있어요. 이 전류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게 이제 그 미분소라는 의미로서 미분소만큼의 포스를 받는다.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그 살펴갈 것이냐 하면, 이제 DQ라는 것은 이렇게 가잖아요. DQ라는 것은 간단한 선, 필라멘트를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면적에도 존재할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DQ라는 것이 로 V, dV라고 이제 보통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로 S, ds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스켈라 값으로 씁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로 L, dL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스켈라 값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걸 쓰잔 말이에요. 요거 일반적으로 시켜서 그러면 로 V, dV라는 것이 요걸 대체할 수가 있을 테고 거기에 V 크로스 프로덕트 B라는 것이 있다면 이때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로 V에다가 V라는 속도를 곱하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자, 그것만 따로 떨어뜨려서 살펴볼게요. 로 V에 V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것의 단위가 쿨롱파 미터 세제곱이고 요것의 단위가 미터 파 세크예요. 그죠? 미터 파 세크라 그런다면 요걸 곱했단 말이에요. 그죠? 곱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지 말고 그럼 옆에서 저기 소리가 어리둥절하잖아. 자, 쿨롱 파 세크 먼저 쓰고 요거하고 요거 먼저 쓰고, 그다음에 미터 제곱이니까 지금 기로한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암파란 말이에요. 쿨롱 파 세크니까 암페어 파 미터 제곱 이렇게 되죠. 암페어 파 미터 제곱.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암페어 파 미터 제곱을 우리 잘 알잖아요. 전류 I는 암페어고 K는 암페어 파 미터고 J는 암페어 파 미터 제곱이 이게 바로 J라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이걸 전류 밀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대표격인 셈이에요. 이게 전하의 대표격이듯이 전류 밀도의 대표격인 거예요. 그래서 J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DQ에 의한 미소 자기장의 힘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기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DQV 안에 J라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대류 전류 밀도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DQ라는 것을 로 V, dV로 나누면 로 V, V가 바로 J가 돼서 J 크로스 프로덕트 B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식을 얻느냐 하면 이것이 J 크로스 프로덕트 B에다가 dV라는 것을 얻는데 우린 뭐 요거에 대해서는 잘 알죠. JDV는 KDS요 IDL이라는 거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I라는 것으로 가게 되면 조금 아까도 누군가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FBI 그랬다고. FBI 들어봤다 그거지. 이게 FBI의 근거란 말이야. 자,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I로 얘기하면 I는 여기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벡터로 이렇게. 그래서 IDL 앞으로 끄집어내고 거기에 B를 한 거하고 같다 이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I 크로스 프로덕트 B라고요. I 크로스 프로덕트 B인데 이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건 항상 오른나사 법칙이잖아요. 오른나사 법칙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FIB가 좀 껄끄러우니까 그걸 살짝 바꿔가면서 왼손으로 가져간 거라고. 그게 누가 그랬어요? 플레밍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그래서 F라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B 크로스 프로덕트 I다 이렇게 갔다고요. 오른손을 해서 쓰면 F라는 것은 I 크로스 프로덕트 B인데 왼손으로 가니까 F라는 것은 I 크로스 프로덕트 B가 아니라 B 크로스 프로덕트 I가 됐다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이걸 F로, 이거는 순환골이라고 해요. 순환골이. 그래서 F는 BI지만 뭐 다르게 얘기하면 BI는 F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순환으로. B 크로스 프로덕트 I는 F도 되고 해서 그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계속 가봅시다. JBDV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IDL, KDS, JDV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쓰든지 저걸 쓰든지 그걸 쓰는 거란 말입니다. 필라멘트를 따라서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식을 쓰는 거요. 무한평면을 따라서 흐르는 것은 K를 쓰는 것이요. 그리고 일반적인 물체를 따라서 흐르는 전류는 JDV를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DF라는 것은 요식도 맞고 요식도 맞고 요식도 맞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유도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유도를 해가면서 아 그렇구나, IDL 크로스 프로덕트 B구나를 가지고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분식으로 말하면 이 식을 써도 되고 이 식을 써도 되고 이 식을 써도 되지만 우리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특히나 세 번째 식에다가 이렇게 폐회로를 한 이유는 전류로 표시할 땐 전류라는 건 항상 폐회로를 따라서 흐르니까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표시한 것에 다만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 DL이라는 것을 앞에다 쓴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전부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DL이라는 것의 벡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자, 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가면 균일한 자속 밀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균일한 자속 밀도. 그게 이제 FVI의 근원이라고요. 균일한 자속 밀도라고 한다면 이 전체의 인테그랄이라고 했는데 이게 균일한 자속 밀도라면 요것만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균일하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요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사실은 I라는 건 어차피 돌아올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이지만 그래도 긴 직선 회로상에서 본다면 그런 얘기예요. 긴 직선 회로상에서 본다면 FIB가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라면 왼손으로 돌렸을 때는 FBI가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사이각이 있다면 그 사이각에 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외우면 되고 앞에만 가지고 설명할 때는 FBI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요. 논리적으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로렌츠 포스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같은 방향 전류 간에 작용하는 인력,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해요? 청력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는요? 인력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요. 그게 로렌츠 포스로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이 회로가 있잖아요. 여기 전류가 아주 이렇게 흐르는 회로라고 합시다. 여기는 그냥 헝겊이고 요게 도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 전류를 무지 센 전류를 흘려보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원을 그리게 됩니다. 왜 완전한 원을 그리냐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와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반대 방향이죠. 왜냐면 이렇게 흘러가야 될 테니까. 또 이렇게 흘러갈 땐 또 그래도 또 역시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일 땐 결국은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요? 저 원리에 하면 청력이 작용한다고요. 같은 방향일 때 인력이 작용 안 되니까
이게 빵빵하게 된다. 왜냐하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사에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데 아니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힘이라는 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만율력, 전자기력, 그죠? 핵강력, 핵량력 있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 네 가지 힘이지만 사실은 다섯 가지 힘이죠. 왜냐하면 전기력도 있고 자기력도 있으니까. 다섯 가지 힘 중에서 유일하게 이종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전기력의 전기력. 왜냐하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인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라는 이종 간의 인력이 작용하잖아. 나머지는 다 동종 간에 작용해. 그래도 저기 조금 아까 소리가 얘기한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사에 인력이 작용한다 이럴 거예요? 소리야 또 그럴 거예요? 안 그러지.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실수 못할 거란 말이에요. 전류는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사에는 인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도선이 있어요. 도선이란 건 필라멘트가 무지 많은 가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닥들 사이에는 결국 무슨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꽉 조여지게 되고, 큰 전류를 흘리게 되면 꽉 조여지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니까 전류가.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방향이 같은 전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를 이걸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노란 전류가 있고 이렇게 흐르는 파란 전류가 있어요. 네? 노랗고 파란 게 뭐 눈에 보일까마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요점에서 작용하는 생성된 자기장의 생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석밀도 자기장의 세기. 요 노란 거에서 생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오른손만 살짝 돌려봐도 들어가는 방향이네. 알잖아요. 되겠어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거 아니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이쪽은요. 반대 방향은 여기는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서 보려고 할 때 여기서 B가 어떤 거예요? B가 들어가는 거죠. 전류는요. 이때 이 전류라는 것이 어떤 전류냐면 이것을 생성시킨 거는 노란 전류고 노란 전류요. 이게 I고 이게 또 다른 I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I 때문에 생성된 B라는 얘기이고 요거는요. 요거는 또 다른 전류란 말이에요. 또 다른 전류에 작용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먼저 해결하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주 엉망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요 자석 밀도라는 것은 요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나더 커런트가 있는데 다른 커런트 노란 전류가 있는데 노란 전류에서 생성된 거 저기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그럼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생겨난 것이 IDL에 의해서 크로스 프로덕트한 걸로 힘이 생겨난다인데 이건데 그럼 여기에 B가 있다고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B가 있어요. 요 노란 전류에서 생성된 들어가는 방향으로 B가 있다면 B하고 I 프라임 여기 이제 I 프라임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다 I 프라임이라고 썼으니까 파란 거를 I 프라임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왼손 법칙 쓸 거예요. 왼손 법칙 쓴다 그러면 B I라고 쓰니까 B 들어가는 거 I 올라가는 거 그럼 힘은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이 힘을 받는 게 잡아당겨요? 아니면 밀쳐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잡아당긴다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니까. 이렇게 쉬운 건데 이것도 시험에 나면요 반이 틀려요. 난 불가사의야. 그러니까 7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그냥 8대 불가사의 정도가 있어요. 전자기력에서 전자기학, 정자기학 뭐 여기서 그냥 불가사의가 또 하나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 사이에 작용하는 조금 이따 다 이제 수식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성질은 벡터 수식으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벡터 수식으로 나오는 그 내용을 지금 먼저 정성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조금 이따는 수식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힘이라는 게 5개가 있다고요. 전자기력을 2개로 보면 근데 그 중에 단 하나만 이종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거고 몽땅 다 나머지는 동종 간의 힘이 작용한다. 만유력은 어때? 동종 간에 왜냐면 질량이잖아. 플러스 질량. 근데 요즘 와서 이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질량이라는 게 이제 규명이 됐어요. 그 마이너스 질량을 우리는 블랙 머티리얼 블랙 에너지라고 그래요. 블랙홀처럼 블랙 머티리얼 블랙 에너지 때문에 지금도 물체 사이에 인력만 작용하는 줄 알았더니 블랙 머티리얼하고 그냥 머티리얼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겠죠. 밀쳐내겠죠. 그래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는 어쨌든 모든 거 하나만 제외하고 전기력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그것만 빼놓고 동종 간에 동방향 간에 동질량 간에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그 원리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노란 거 파란 걸로 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걸 I1이라고 하고 요거를 I2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는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거기에 생겨나는 것을 1, 2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I1에 의해서 생성된 I2가 흐르는 그 위치에서의 자석밀도 그런 뜻이에요. 1, 2라는 건 1에 의해서 생성돼서 2에 의해서 2라는 위치에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보다시피 B12는 무엇일까 하면 자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는 알았으니까 들어가는 것을 지금 좌표축으로 보면 이게 어느 방향이냐면 x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X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X가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AX 방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석 밀도라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를 2파이 로분의 I라고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다면 거기다 뮤제를 곱해주면 될 겁니다. 자유공간이니까. 그래서 2파이 로는 조금 이따 계산하도록 하고 I1 때문에 생겨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1인데 여기다 뮤제로를 곱해준 것일 테고 그죠? 왜냐면 자석 밀도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요 거리라고요. 요 거리. 수직거리. 요 수직거리를 우리 이제 좌표점을 D로 0DD로 잡았기 때문에 2파이 D라고 쓰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1번에 있는 대로 B12는 얼마냐? 마이너스 AX 방향으로 2파이 D분의 뮤제로 I1이라고요. 그리고 2번에서 지금 구하는 것은 어차피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보면 요것이라는 것은 길이가 직선 길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곡선 말고 그냥 직선. 그러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라고 한다면 이게 1m일 때에 받는 힘은 2m일 때 받는 힘의 2분의 1이겠죠. 다시 말하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여기는 비례할 거란 말이에요. 길이에. 그래서 보통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단위 길이당 구하면 된다고요. 굳이 모든 길이를 말할 필요는 없다고요. 단위 길이당. 보통 이제 철물점에서 철사를 팔 때도 미터당 얼마 이렇게 하듯이 미터당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F1, 2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다 프라임 이렇게 표시했어요. 프라임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단위 길이당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서부터 우리가 이미 뭐 썼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프라임이 나올 때는 어떨 때는 공간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소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단위 길이당 그런 뜻을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1이라는 전류에 의해서 I2라는 전류가 받는 힘 그런 뜻으로 1, 2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요거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러면 요거에 따라서 계산한다 그러면 I2에 이게 I2잖아요. I2에 작용하는 힘 그랬으니까 I2에 요거는 지금 단위 길이당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I2에다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향이냐면 AZ라는 단위 벡터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라고요. 거기다 크로스 프로덕트 하기를 여기다 B1, 2를 크로스 프로덕트 할 건데 자 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구해보면 I2 AZ 방향에 B1, 2라는 것이 저기서 아까 구했듯이 우리 이제 슬라이드에 구한 거대로 순서를 이렇게 씁시다. AX의 반대 방향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거기에다가 2파이 D분의 뮤제로 I1 이랬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I1 곱하기 I2에 비례하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놈은 자기장의 세기 자석 밀도를 생성시키는 소스로서 작용한 거고 한 놈은 힘을 계산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서 이제 작용을 한 것이고 해서 요거를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AZ 크로스 프로덕트 마이너스 AX라는 것은 이게 순방향인데 마이너스가 없다면 순방향으로서 AY가 나올 텐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Y 이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AY에 여기는 그냥 뭐 단순해요. 뮤 제로에 여기 올라가는 것은 I1하고 I2하고 곱한 것만큼이고 그것의 2파이 두 전류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해준 것으로서 그럼 이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말아리다 인력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용하는 거니까. 그죠? 자, 이게 이제 완투인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F 단위 길이당 포스를 구하는데 2에 의해서 완이 느끼는 포스 이러면 이제 거꾸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I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뭐 I1에 이것도 AZ죠. AZ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다 크로스 프로덕트 하길 여기 이제 뭐가 와야 되냐면 B21이 와야 되겠죠. 2AN1. 그럼 2AN1이 이게 소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I1 AZ 크로스 프로덕트 여기에는 뮤제로 요게 소스라고 그랬으니까 I2이고 2파이 D는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 2,1이라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자석 밀도라고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오른나사로 또 해보자고요. 이렇게 오른나사로 하게 되면 여기는 나오죠. 나온다면 이게 어느 방향이에요? AX죠. 아까하고 다르다고요. 아까는 마이너스 AX였는데 이번에는 AX라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순방향. 그죠? 순방향이기 때문에 AY가 돼요. AY가 되고 내용은 똑같죠.
뮤 제로 I1 I2가 된단 말이야. 이거 뭐라고 읽는다 이거야? 인력이라고 읽는다. 같은 방향으로는 전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해서 빵빵해진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공부한 내용은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